일단 어제 방송 마치고 나서 어제 방송했었을 때가 이쯤이었을 거예요. 방송을 시작했었을 때가 이쯤이었고, 이때 이제 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임펄스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거고,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많이 떨어지지 않고 패닉셀 나올 자리가 아니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이 오면서 RSI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 롱 진입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등 나오는 거에 저도 롱을 진입했어요. 그래서 어제 반등 나왔을 때 1250 정도에 롱을 진입을 했어요. 1250 정도에 롱 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에 피보나치 382 구간을 찍어보면 대충 한 1350쯤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고꾸라졌죠, 한번. 그때 여기 지금 5분봉이나 1분봉을 보시면 하락 다이버스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했던 거는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꼬리 달리는 거에 다시 롱 진입을 해서 여기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BC 반등 오는 거에서 전량 2차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익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올라왔었을 때 떨어졌다가 여기 올라왔었을 때 익절만 하고 숏은 못 탔어요. 제가 그 바이낸스 기준으로 1377에다 숏을 걸어놨는데 그 숏이 안 걸렸고 익절만 나갔고, 그래서 익절 나고 숏은 시장가로 따라잡아서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롱매수 1차 익절, 롱매수 2차 익절, 그 다음에 여기가 숏 진입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밤을 새고 아침에 거의 한 점심쯤인가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무빙은 못 봤는데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가 이쯤이었거든요. 618쯤 올라왔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오는 모습에, 지금 5분봉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한데,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여기에서 숏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숏을 들어간 이유가 피보나치 찍어 봤었을 때 반등이 많이 왔어요. 거의 786짜리죠. 786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분봉 보시면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하락 다이버스 먹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숏을 탔어요. 그래서 15분봉에 다시 보시면 정확히 여기서 786짜리에서 숏을 탔습니다. 탔고, 그래서 평단이 여기서 한번 숏, 그러니까 1330인가 40쯤 숏, 그 다음에 1500쯤 숏 해가지고 평단이 이 중간쯤 되거든요. 이 평단이 여기 중간 언저리쯤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단이 숏 평단이 여기서 셋업이 됐고, 이쯤 셋업이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하방을 봤어요. 하방을 봤던 이유는 어제 고점 나오고 나서, 신고점 나오고 나서 임펄스 하락을 했기 때문에 ABC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 숏은 밑에서까지 가져와서 밑에서 익절하고, 롱 스위칭해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또 롱 익절을 하겠다라고 매매 전략을 어제 짰었죠. 근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어디서 나갔냐? 당연히 제 분석에, 그러니까 제 분석에 기반으로 해서 숏을 탄 기준점이 된 자리가 어디였죠? 바로 어제 신고가 자리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모습이 임펄스였다. 그래서 조정 후에 반등 후에 재하락을 할 거다라고 해서 제 기준점이 여기였죠. 그래서 전고점에서 손절을 쳤습니다. 전고점이 1580이거든요. 정확히 1580에 역지정을 셋업을 해놔서 역지정에서 자동 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복귀하며 롱 익절, 숏 물렸고, 추가 숏 물렸고, 평단 여기서 셋업했는데 손절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단타 칠 때는 레버리지를 높게 안 썼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숏 들어갈 때, 그다음에 여기서 2차 숏 들어갈 때 절대 고점을 갱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좀 높게 썼더니
시드의 30%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평단이 한 1400 초중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손절 나간 데가 1580이에요. 그래서 한 대충 한 160불 정도 손절이 나갔는데 그러면 원래 큰 손절은 안 나가거든요. 레버리지 10배 썼었으면 한 15% 정도 손절 나갔을 거예요. 15%.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30%가 나갔어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20배나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3,000달러 정도 손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분석 때문에 손절이 나갔어요. 일단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저점부터 올라오는 모양이 절대 임펄스 파동은 아니에요. 절대 임펄스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데, 일단은 여기 지난 고점 어디냐면 최고점 말고 최고점 12,500에서 1차로 11,000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2,000까지 올라왔었을 때의 고점이에요. 이 고점부터 지난 저점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9,800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피보나치 찍어보면 정확하게 382 지점이 1600 후반 가격이에요. 1600 후반.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 상승 추세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제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어떤 마지노선이냐면 임펄스로 떨어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보나치 38의 저항, 그러니까 1600 후반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저항이 나오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임펄스로 저점을 깨고 9,000 한 중반,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가능성이에요. 일단 이 가능성은 앞으로 한 내일 정도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당연히 이 382를 깨고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고 382 맞고 내려가느냐를 첫째로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3파 되돌림의 크기는 어떻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절대적인 룰이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나왔었을 때 1파의 저점과 4파의 되돌림의 고점이 오버래핑, 그러니까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반등이 3파를 넘기고 한 0.5구간 왔다고 칩시다. 재차 떨어져요. 이러면 이거를 1, 2, 3, 4, 5로 해석하려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1, 2, 3, 4, 5가 아니고 A, B, C였었다가, 그래서 A가 나왔고 A, B, C로 올라서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해서 C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A, B, C로 떨어져서 다시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A, B, C로 파동 카운팅을 하지 않고 1, 2, 3, 4, 5로 파동 카운팅을 하면 반등 후에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똑같아요. 처음에 1, 2, 3, 4, 5로 떨어지나 A, B, C로 보나 어차피 저점이 잡히고 반등 오는 곳 똑같은데, 1차 반등 이후에 저점을 다시 갱신하는 무빙이 나오냐,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무빙이 나오냐가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임펄스로 해석하느냐, ABC로 해석하느냐가 추후 저점 갱신 이후에 신고가가 갱신되느냐, 신저가가 갱신되느냐가 완전 정반대 길로 갈리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1파와 4파가 오버래핑만 되지 않는다고, 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통계를 내보면 그러면 하락 임펄스 5파동과 ABC 파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과거 차트를 전부 다 비트코인 차트를 돌려보면 4파, 그러니까 4파 되돌림 고점은 3파 내려온 거 대비 382까지 되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2를 분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2보다 더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 임펄스는 깨졌구나, 이게 아니겠구나, 이 분석은 틀렸으니까 다른 분석을 다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켜볼 것 첫 번째는 한 내일 정도, 내일 아침까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과연 382를 깨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떨어지느냐, 요걸 보시면 돼요.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질 때 조건이 있어요. 또 떨어질 때 또 조건이 있긴 한데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5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떨어졌었을 때 382 맞고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일단 382를 넘기면 임펄스 파동 카운팅으로 신저점이 갱신되는 시나리오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만약에 382 받고 지금 딱 저항을 받고 못 올리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382 반등 지점을 찍었거든요. 1600 후반. 여기서 떨어질 때 만약에 임펄스로 떨어진다, 아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임펄스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반등 후에 숏 들어가서 저점으로 갱신할 거라고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손절 라인은 어디? 내가 진입 근거가 된 자리 어디냐면 1680, 그쵸? 여기까지가 ABC 반등이라고 보고 신저점이 갱신될 거라고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면,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해서 떨어지는 게 만약에 임펄스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등의 숏을 타서 이 진입 근거로 잡고 다시 한번 손절 라인 여기로 잡고 숏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를 1680을 뚫을지, 그다음에 뚫지 못한 다음에 떨어질 때 임펄스로 떨어질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혹시 임펄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4파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4파 구간이라고 하면 4파가 삼각수렴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BC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ABC A, ABC B, ABC D, ABC E 해서 삼각수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각수렴 끝에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모양을 예쁘게 그리면, 모양을 좀 더 예쁘게 잡아보면 이런 식이면 추세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잠깐만,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해요. 만약에 여기서 임펄스로 시원하게 떨어져 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반등 오는 거에 숏 타서 고점에서 손절 치는 전략 잡고 저점 갱신될 거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장세가 ABC로 나온다 이러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데, 어떤 가능성을 봐야 되냐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펄스 반 가능성을 보여야 돼요. 뭐냐면 1, 2, 3, 여기 A, B, C, D, E라서 삼각수렴이 4파가 나오고 5파가 이렇게 나오는 하락 관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ABC로 상승하는 관점을 다 봐야 돼요. 뭐냐면 A, B, C, D, E 나와서 B, 그 다음에 C, 이 관점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또 갈림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되면 양방을 다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횡보장세가 나온다 하면 횡보 끝에 상방인지 하방인지 맞추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ABC 하락으로 보고 ABC 반등이 나와서 ABC로 떨어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 2, 3, 4, 5 나와서 반등 후에 또 떨어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재차 하락한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양방을 다 열어놔야 돼요. 양방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이 나오면 삼각수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각수렴이 뭔지 알아야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삼각수렴이 뭐냐면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격이 올라오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을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저점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삼각수렴의 조건은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라이징 웨지 말씀드리다가 드렸는데, 이건 수렴이거든요. 수렴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볼륨이 입구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점점 여기 볼륨이 주는지를, 잠깐만요. 어제 노래 제가 왜 멈췄냐면, 어제 방송한 게 저작권 걸려가지고, 이게 저작권 걸렸던 노래 같은데, 일단 틀을게요. 중요한 게 삼각수렴에서는 볼륨이 줄어야 삼각수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볼륨이 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늘어버린다 이러면 삼각수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는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각수렴은 첫 번째는 고점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올라오는 게 1번, 두 번째는 볼륨이 주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삼각수렴의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2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삼각수렴이 끝나게 되면 삼각수렴 끝부분에서 강하게 방향성이 나와요. 그게 위든 아래든. 횡보가 끝나면 결국에 한쪽으로 추세가 크게 터지는데, 추세가 터지는 거는 이거 지금 대칭형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시메트리컬 삼각형일 때는 위로 나올 확률 50%, 아래로 나올 확률 50%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올지, 삼각수렴의 방향이 어디로 나올지 몰라요. 다만 그 추세가 이 상방 라인을 뚫고 나가면 위로 강하게 터지고, 아래를 뚫고 나면 아래로 강하게 터져요. 그리고 이 추세가 터지는 거의 크기는 삼각수렴 입구의 크기 정도 터지거든요. 그래서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렴 끝에서 방향성이 나온다 하면 그 방향대로 따라잡는 거예요. 상방이 나온다, 상방을 따라잡아서 어디까지? 입구 크기만큼 추세가 터진다고 했으니까 입구 크기까지 차익 실현을 가져가면 돼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에 하방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숏을 따라잡아서 입구 크기만큼 숏 수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각수렴은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신 전제 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5대5 가능성이 열려서 여기가 되면 위인지 아래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는 걸 보고 깨지는 방향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요. 어쨌든 확률은 5대5기 때문에 미리 포지션을 잡고 쭉 홀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삼각수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삼각수렴 끝에서 추세를 쫓아가는 전략을 매매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은 382 구간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린 거죠. 382 구간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데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여기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이라든가 내일이라든가 다시 고점이 렉업 할 수도 있죠. 렉업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롱은 못 따라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롱 탈 자리가 이미 바닥에서 많았는데 신고가가 갱신되는 상태에서 저는 추격 매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롱 추격 매수는 못 할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왔다는 거는, 382를 더 넘겼다는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ABC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임펄스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ABC로 떨어진 거고 결국에는 ABC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ABC 반등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ABC로 떨어졌고 ABC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ABC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었을 때 숏에 들어갈 거예요. 올라왔었을 때 숏에 들어갈 거고, 지금 이 정확한 가격을 숏 자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382를 뚫는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피번째 382 구간이었죠. 어디? 12,000부터 11,000까지 382 구간인데, 지금 자리가 뚫린다면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그 떨어질 때
여기서 매물대 살짝 쌓고 반등 실패하고 떨어졌던 구간이고, 직전에 반등이 세게 왔다가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항 라인 뚫으면 다음 저항 라인은 이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쯤 애매모호한 데서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예측으로는. 그랬었을 때 피보나치를 활용해보면 0.5 구간이 11,1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고점 구간에서였어요. 떨어졌었을 때 9,000 후반까지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왜 이렇게 예상을 했었냐면, 여기를 해쇼리라고 보고 넥라인 이렇게 잡고 헤드 크기만큼 떨어져서 TP를 9,800 정도로 잡았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 크기를 잡았었을 때 제가 최소 얘기했었던 게, 아마 초약세장이 아닌 이상 최소 얘기했었던 게 11,000 초반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여기에요. 왜냐면 다시 매물대, 그러니까 저항이죠. 저항 구간 진입하면서 피보나치 0.5 구간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유력한 건 618 아니면 0.5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1600 후반이 갱신된다고 했었을 때 0.5에서 멈출지 618까지 가서 멈출지는 저도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구간 중에 한 곳이 유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밖에는, 여기인지 둘 중에 어디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숏 타점을 잡느냐 라고 하면 파동 카운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올라왔었을 때 무빙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왔었을 때 그냥 아무런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큰 시간 프레임봉, 4시간 봉이나 1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를 한 30분봉 이하 프레임으로 보면 다 이렇게 흔들렸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흔들렸던 모습들을 통해서 파동 카운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임펄스가 딱 떨어질지 ABC가 딱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딱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숏을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올라온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야 알 것 같고, 그때 제가 어디에 숏 진입할지는 라이브 방송 켜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매매 전략은 생각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숏 탔던 거에 대해서 절대 여기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20배나 쳤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에 30%는 아닌데 어쨌든 13,0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나갔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했었을 때 10,000달러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30% 불렸는데, 이게 어제도 수익 났었지. 그래서 한 14,000달러 구간까지 갔었구나. 그래서 14,000달러에서 4,000달러가 나서 지금 10,000달러 남은 거거든요.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9월 8일이고 9월 14일이니까 딱 6일 됐네. 일주일 좀 남짓하게 매매를 했는데 본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한방 분석 잘못해서 한 방에.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다시 정신 차리고 분석해서 좀 냉정하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냐면, 추가적으로 618을 뚫을지 38의 부분을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뚫는다라고 하면은 파동 카운팅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ABC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가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1대 익스텐션 자료, 정확하게 1대 익스텐션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ABC가 원래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ABC A의 ABC A 1, 2, 3, 4, 5로 이렇게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B 1, 2, 3, 4, 5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만약에 382가에서 하락이 나오면 지금 이걸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베어 플래그로 볼 수가 있어요. 고점하고 고점 찍고 저점 갖다 대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삼각수렴이 나올지 베어 플래그로서 저점이 갱신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이 하단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베어 플래그가 나오고 여기서 비비다가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운팅은 A, B, C의 1, 2, 3, 4, 5 익스펜딩 엔딩 다이아곤을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 베어 플래그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382 구간에 대한 저항을 받고, 그래서 1, 2, 3, 4, 5로 떨어진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점 코로나 저점부터 3월이죠. 이때 한 3,000달러 후반이었는데 1, 2, 3, 4, 5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승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나왔고 그 이후에 ABC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면 임펄스 나오고 ABC 나왔으니까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파동이 완성됐었을 때 강세장일 경우에 618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올렸거든요. 약세장이면 더블 바텀 38이나 더블 바텀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강세장인 건 맞지만 상승한 가격에 비해서 너무 조금 되돌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너무 적었다. 그러니까 적었다는 거는 야 무슨 소리야 12,500부터 9,000까지 떨어졌으면 2,500달러 떡락인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올라온 걸 생각을 하셔야죠. 3,000대부터 12,000대까지 올라온 걸 생각하셔야죠.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떨어졌다. 적고 많고는 제가 기준을 잡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 차트 돌려봤었을 때 과연 조정을 얼마나 주는지를 통계를 내봤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적다라는 거고 통계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의 5살 동안 올랐는데 조정 중 기간은 한 3주 남짓 안 돼요. 그래서 5달 동안 올랐던 게 3주 만에 급조정하고 다시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보기에는 기간 조정도 역시나 짧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느낌이라기보다는 절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가끔은 이렇게 짧게 조정 주고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니까 느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확률에다가 매매를 걸고 베팅해서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 임펄스 파동이 완성됐었을 때 첫 조정은 이렇게 기간 대비 짧게 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확률상 80% 이상으로 충분한 기간 조정을 줬고 충분한 가격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이 80% 확률에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두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 첫 번째는 기간 조정, 첫 번째는 가격 조정, 두 번째는 기간 조정이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면 다시 고점 저점 그다음에 신고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면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000 후반부터 지금까지 임펄스 파동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임펄스 파동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신고가가 갱신될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0.5 구간이면 한 대충 한 11,200 언더 되겠죠? 얼마냐? 100 초반이고 618이면 11,400 중반 정도 되겠죠. 어쨌든 여길지 아니면 이 중간에 애매하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 오면 저는 숏 전략을 칠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로 이제 피보나치를 어떻게 찍냐면 4파 이게 지금 ABC냐 또는 임펄스냐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1, 2, 3 4파가 나오고 떨어지냐 또는 ABC로 나와서 다시 ABC로 떨어지냐를 구분을 할 때 구분하는 그 ABC와 임펄스를 구분하는 거는 4파 반등의 크기가 382까지 나오냐 382를 뚫냐 이건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보시면 3파에 대한 382 반등을 찍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 2018년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좀 여유를 두고 1파 시작점으로 해서 382를 잡았어요. 382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피보나치를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왜 3파에 대한 되돌림 382를 보냐라고 하면 매매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느꼈다고 또 하면 또 안 되겠다. 매매하면서 통계를 내본 건데 통계를 내보니까 382 반등 구간이 좀 더 분기점일 가능성이 통계상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3파에 대한 3파를 찍었었을 때 이 3파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오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서 3파를 찍는 것보다 3파에 대한 3파를 찍어서 네, 지금 초보분들 이해하시려나? 그러니까 전체 파동에 대한 382 구간보다 3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의 382 구간을 찍어서 여기를 분기점으로 찍는 게 적정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382를 여유 있게 보다가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확률상 따지면 여기가 더 높은 자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ABC 1.618 자리, 그 다음에 전체 382 구간까지 찍고 1800 중반이었죠. 그러면 1800 중반.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임펄스긴 해요. 임펄스긴 해요. 어쨌든 근데 저는 만약에 중요한 건 이래요. 내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이잖아요. 가능성은 알겠어요.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 내가 내가 분석한 시나리오 가능성을 믿고 어떻게 내가 실전 매매를 우리는 하는 사람이니까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자, 가능성이 열려 있죠. 자, 보시면 382가 여기잖아요. 1830이에요. 자, 여기서 숏을 들어간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처음에 분석했던 여기 1600 후반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이제 애매한 자리가 되죠. 뭐가 애매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와서 0.5나 618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를지 모르게 되는 거죠. 0.5나 618 구간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정가로 받으면 물리면 크게 물리거든요. 만약에 이게 618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1800에서 물리는 게 11400 후반까지 물리거든요. 그럼 600불리 물리니까 6%가 물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618이 뚫린다고 해서 손절을 칠 수도 없어. 왜? 손절은 언제 치는 거라고? 내 매매 분석에 근거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난 이걸 ABC로 보고 나서 여기서 숏을 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래도 여기서 손절을 못 쳐. 왜? 내가 분석한 건 이게 ABC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시 ABC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손절이 어디서 나가요? 최고점에서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손절 치면 여기서 손절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구간이 $1000 가까이 돼요. $1000 좀 안 되겠다.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800까지도 안 되나? 한 700 되는 것 같은데, $700면 손절 라인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를 1600 후반을 뚫고 올라왔었을 때 아까 지금 LTE님 분석한 것처럼 381 전체로 찍고서 그 다음에 1대 1.618 1대 익스텐션 자리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숏자리를 보고서 떨어지는 거라고 해서 분석해서 숏을 타면, 그러면 물릴 때 좀 많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숏을 타는 건 제 매매 방식은 안 맞는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본인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고, 혹시나 여기서 속각을 재신다라고 하시면 유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 보세요. 382 구간이 정확하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흔치 않거든요. 전체에 대한 피보나치 382 구간하고 1대 1.618 익스텐션 자리가 정확히 딱 맞는 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딱 맞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위에 피레침 달릴 거 생각해서 한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 마진 가져가시고, 이것보다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여기 382 분석했던 게 LTE님 분석했던 게 틀렸구나 생각하시고 위에서 다시 숏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이 이렇게 임펄스로 떨어졌어요. 자, 하방 고점 찍고 임펄스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등 꼭지점에서 숏을 타고 싶겠죠. 아마 이 꼭지점을 어떻게 찾는지 이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어떻게 찾느냐. 자, 1, 2, 3, 4, 5 임펄스가 나오고 ABC가 나왔겠죠. 근데 ABC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A, B, C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A 파동이 어떻게 나왔냐? A 파동이 ABC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B 파동 조정도 ABC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C 파동을 보니까 상승이 크게 나오네. 이렇게 임펄스가 나와요. 자, 이러면 고점을 어떻게 캐치하느냐?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하겠죠? 1, 2, 3, 4, 그 다음에 5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5파동이 다 나왔다. 이거는 ABC의 조정파동상 코렉션 파동 중에서 ABC, ABC, 임펄스 335 ABC다. 완성됐구나. 여기가 쇼짜리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많은 것들도 있겠죠. 뭐 피보나치도 찍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락 다이버스도 있는지 볼 거고,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